MC들 지금 프로그램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정무수석인가요? 박형준 수석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거 청와대에서 했어요 했더니 팍 뛰더라고요. 자기들도 억울해 죽겠다고. 자기들이 안 그랬대요.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랬을 거야. 그럴 필요도 없지. 누가 하나 이렇게 방송국 안에서 분위기 딱 잡아가지고 저 각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이니까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갖다 대고 감히 각하께서 싫어하셔서 써야 된다라고 말하겠냐. 그렇게 몇 사람이 분위기를 잡아대면 누군가가 저절로 자른다. 그것은 잘라라고 지시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만 각하께서는 청와대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작은 각하들이 방송국에도 있고 우리 각하께서는 전능하사 무소불위 무소부재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계시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그렇게 벌어진 일이고요. KBS 사장, MBC 사장 그는 보낸 거죠. 청와대에서 보낸 겁니다. 선거 참모를 사장으로 시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가서 인사를 할 때 당연히 같은 과들, 그죠? 같은 과들을 전부 중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눈에 들어야 중용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출세하기 위해서라도 손석희를 자르자, 김대중을 자르자, 김명하를 자르자 이런 얘기들을 누군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김명하 씨 문제는 KBS에서 아무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김명하는 지극히 부적절하다라는 아주 부적절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직접 청와대에서 지시하지 않아도 분위기만 잡으면 저절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억울해요. 참여정부 때는 이회창 후보 선거운동한 연예인들, 정몽준 씨 선거운동한 연예인들 멀쩡하게 전부 다 연예 활동하면서 잘 살았는데, 그죠? 이 정부 들어서는 뭐 특별히 무슨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뭐 한 사람도 있지만 별로 그거 관계없이 다만 각하의 심기를 거스를 우려가 없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MC들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말 안 듣고 떠들고 대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놈 집어넣어 그렇게 했거든요. 이명박 각하께서는 저놈 밥줄 끊어 이렇게 하시는데 밥줄 끊는 게 훨씬 무섭죠.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지방선거 할 때 혹시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부모님한테 가서 어머니 한나라당이 지면 저 회사에서 잘려요.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 곤란하겠죠. 분위기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설마니 뭐 청와대에서 할 일도 많은데 어느 MC 잘라라 이것까지 설마 하겠습니까? 다만 무소부재, 무소불위이신 각하께서 다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내비건성은 이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비하를 참 많이 하는데요. 한국은 아주 균질적인 사회고 그리고 정보의 전파라든가 여론 형성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안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항상 급하니까 급하게 하니까 이슈가 생기면 그걸로 다 몰리고 시간 지나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내비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뚝배기식으로는 못해요. 문제가 드러났을 때 빨리빨리 해야지. 제가 알던 어느 독일의 재단 관계자가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요. 처음에 와서 6개월 동안은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도 없었고 이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원래 보고서를 자기 재단본부에 독일에 있는 재단본부에 자기가 사무소를 열어놓고 있는 그 나라의 이 현황 보고를 매월 합니다. 매월. 그런데 한국서는 monthly로 쓰는 리포트가 자기가 그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도 있었고 뭐 어디에도 있었고 한데 되게 그 나라들에서 저 애니얼 리포트 연차 보고서 보내는 것보다 더 두껍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자고 나면 무슨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나라를 도저히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저렇게 중대한 문제들을 저렇게 후딱후딱 처리하고, 그러고 나면 또 새로운 문제가 터지고 새로운 문제가 터지고 정신이 없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1년 후에 다시 만났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드디어 한국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왜요? 이 나라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고 다양해서 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오래 다룰 수 없다. 만약 독일식으로 한다면 100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10년 동안 토론해서 10개 정도를 고칠 거다. 그러면 90개는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게 된다. 10개가 다 성공하더라도. 근데 이 나라는 보면 1년에 10개씩 해치운다. 예, 그러면 10년이면 100개를 다 다룬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절반만 성공해도 50개를 고치고 50개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 10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10개를 다 성공적으로 고치는 것보다 10년 동안 10개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고치는 것보다 10년 동안 100개의 문제를 다뤄서 50개를 성공하고 50개를 실패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해서 시대를 겪어냈기 때문에 그만큼 동시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맨 토론하자고 해서 무슨 문제를 막 미국처럼 완벽하지 않은 의료보험제도 도입하는데 막 50년이 걸렸잖아요. 지금 50년 동안 토론해서 겨우 의료보험제도 도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나라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도입할 때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 전능하신 각하께서 대통령 각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관료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 님자가 알아서 해.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냥 의료보험이 도입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게 1977년도입니다. 1977년도에 공무원과 500인 이상 사업장, 공기업을 중심으로 최초의 의료보험이 도입되었고 이것이 20년 동안 야금야금 확장되어서 97년도에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언젠가 없어서 각하의 한 말씀으로 그냥 다 끝나버린 인데죠. 우리는 유구한 전통을, 위대한 전통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나쁘게 보면 내린데요. 좋게 보면 꼭 해결해야 될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냄비 전략이 결과적으로 볼 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별로 냄비 근성을 탓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것도 개성인데 그죠? 국민마다 나라마다 성격이 다른 건데 우리의 개성이니까 좋은 점을 좀 살피고 이렇게 해서 가면 냄비도 대로 압력솥보다 훨씬 더 라면을 잘 끓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괜찮습니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